그럼 이어서 고품질 국내산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주제로 TK케미칼 노동현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TK케미칼 신소재 개발팀장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브랜드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 SMTK케미칼과 블랙야크와의 고품질 국산 리사이클 재활용 체계 구축의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현재 리사이클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H&M 그리고 자라 등에서 그 글로벌한 패션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리사이클 자체가 그 차별화 소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존 소재를 그 서스테이너블한 소재로 대체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있고 글로벌한 상태의 친환경 정책에서도 첫 번째로 강제적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의 강제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 권고 기준, 그리고 네 번째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섬유 패션 분야에서는 이러한 선택 기준에 있어 가지고 인증 마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의 강제 기준에 있어서는 그 제조 공정상의 염색 가공 공정에서의 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선택 기준에 있어서 인증 마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ET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GRS 마크의 인정이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모든 각 단계의 생산 공정에 있는 업체들이 다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PET 국내 생산병은 총 한 30만 톤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에 한 80%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회사 같이 장섬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은 하나도 없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80%를 재활용하지만 고급 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10%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리사이클을 각 지자체나 전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그 품질 수준을 보면 장섬유가 제일 품질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PET병 그리고 시트 그리고 스테이플 파이버 등으로 품질 순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하급의 품질들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 있는 장섬유나 PET병으로는 거의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늘고 길게 되게 연속적으로 생산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 10여 년 동안 계속 개발해 왔지만 현재로서도 적용 가능한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연간 22,000톤의 페트병을 수입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 대부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품질 수준에 있어서 섬유용이라든지 또는 페트병 그리고 일부 시트형까지 하는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보여준 페트병 재활용 원사 패션 제품은 일본, 대만 등의 수입 원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원사까지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있는 섬유 패션 제품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재활용 업체들 또한 이런 그 생산 공정 단계에 있는 페트병, 국내에서 수거되는 페트병으로는 이물도 많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별도의 공정에서 그 깨끗한 그러니까 되게 퓨어한 병들만 모아서 수거하고 또는 선별하고 하는 라인들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낮은 부분들이 오히려 고순도 플레이크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들은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도 현재의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플레이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패션 업체들도 광고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국내에서의 재활용되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없는 게 현실이라서 우리 한국의 페트병을 재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10% 안쪽에 되는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시면 2019년 12월 25일부터 자원 재활용법을 개정해서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라든지 라벨 탈착이 용이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례나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부터 그 2월부터는 현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표적으로 천안시 등에서 그 6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다음 달인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이러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서 발표하셨던 성남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도 저희한테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한 것들이 깨끗하게 모아주면 이게 원사용으로 활용되는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수거하고 분리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별하고 집화장에서 그 다음에 플레이크 업체로 가는 동안에도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선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ET 리사이클 칩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상에서의 선별 집합소에서 투명 페트병만 수거해서 분리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각각 집 가정에서 깨끗한 병을 모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집합돼서 가는 동안에 그 뭔가 더러운 것들이 섞이게 되고 생산 가능한 품질로 분리 정지하기에 훨씬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별도의 라인, 별도의 수거, 별도의 선별하는 라인을 갖추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적인 협업 체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처음 저희가 주제를 하고 있는 블랙야크하고 협업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SMTK 케미칼은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하게 KR페트 원사 생산 기술 및 협업 체계를 보유한 화학섬유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KR페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분리 배출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저희들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협력업 체계를 보시면 저희가 TK 케미칼이 앞서 발표했던 롯데케미칼하고는 국내에서 페트병, 생수병을 만드는 데 공급하고 있는 페트병에 있어서는 시장의 그 마켓쉐어가 반반 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트병 칩에 대한 그 원단에서의 원료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생수병, 저희들이 고객이 되는 생수병을 제조하는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생수를 판매하는 업체죠.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유일하게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스파클이라는 브랜드의 생수입니다. 좀 이따가 왜 스파클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플레이크 만드는 업체, 그리고 치핑해서 저희들 원사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횡성 그리고 고령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TK 케미칼인 저희가 KR페트 한국에서 만들어진 리사이클 원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객으로 있는 원단을 제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기 빨간색으로 된 6번의 고부가가치 패션 상품을 만듭니다. 5번까지는 저희가 세팅이 되었고 6번인 고부가가치 패션 상품을 만드는 부분들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랙야크하고 손잡고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업무 제휴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가지냐면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위해서 1차로 MOU를 맺은 것들은 TK 케미칼하고 스파클하고 해서 리사이클 PET 사업 MOU를 맺었습니다. 그 PET 생수병 업체하고 맺은 이유는 첫 번째는 아주 퓨어한, 앞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깨끗하고 정제가 되지 않는 페트병의 원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파클하고 리사이클 PET 사업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MOU를 맺은 것은 이러한 정부의 협력, 그리고 리사이클 PET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라고 하는
환경부 산하의 단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차 MOU 맺은 거는 올해 시범 사업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사업의 시범 사업을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천안시하고 저희들 함께 MOU를 맺어서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굳이 스파클하고 맺었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PET 생수병을 만드는 원료를 판매하는 수지 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여러 고객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수거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스파클이 유일합니다. 다른 생수병이나 다른 판매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그냥 가정에 배달하고 또는 일반 유통에서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클은 대리점 체제로 해서 가정에 생수 배달을 하고 대리점 체제에서 다시 그걸 회수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파클이 유일하게 필요한 병을 수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스파클은 에코 스파클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 PET 생수병을 판매를 하고 15병을 다시 회수해 올 때 15병을 모이면 2리터짜리 한 병을 공짜로 주는 스파클 캠페인을 통해서 모여진 퓨어한 병의 생수병을 저희한테 다시 공급해주고 저희가 그것을 원사로 만드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맺었던 기사를 보시면 에코백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해서 공급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받아서 원사를 만드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파클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주변의 선별 과정이나 주변의 그전에 일상적인 집합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공받기 때문에 필요한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되게 필요한 병들을 별도로 모아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섬유용으로 장섬유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조금은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그 아래 밑에 보시면 현재 TK케미칼과 아모레퍼시픽이 MOU를 맺고 고품질 투명 페트병의 화장품 용기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클은 원사용으로 제조를 하고 현재 천안시에서 만들어 주시는 수거해서 주시는 것들은 현재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서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 KR 페트, 한국에서 만들어진 페트병을 활용한 원사를 만들고 있다는 그러한 장점과 함께 현재 BYN 블랙야크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입니다. 현재 나우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친환경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에 BAC라고 하는 블랙야크 자체만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활성화하는 것들이 더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BYN 블랙야크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을 보시면 지속 가능성에서는 최근에 선정이 된 2019년, 2020년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경영 지수에 있어서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패션 업계 최초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수준의 혁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섬유 관련된 박람회에서 8년간 총 26개의 상을 수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혁신적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도 회원수가 14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 산행 액티비티 플랫폼인 BAC를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산행을 통해서 산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한다든지 또는 페트병을 수거해오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야크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끌고 가는 선도기업인 이미지와 함께 저희의 생산적인 강점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은 고품질 KR페트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의 완성이라는 타이틀로서 저희들이 BYN 블랙야크와 SMTK 케미칼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슬로건은 한국 기업이 힘을 합쳐 한국의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부가 가치 패션 상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MOU를 맺었던 사진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향후에 의류, 신발, 용품 등까지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기로 그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의 목표 아래 협약의 개요를 보시면 한국의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원사를 브랜드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KR 페트 원사에 대한 브랜드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의 대표적인 기업인 나우의 친환경 대표적인 브랜드인 나우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경험치를 BYN 내 그러니까 블랙야크 전체로 확대해서 이런 브랜드의 공유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사 간의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캠페인,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해서 기업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들입니다. 지속 가능한 BYN TK 케미칼의 원사 브랜드 개발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국 내 KR페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향후의 진행 계획으로서 그 당시에 목표를 삼았던 것은 우선 클린 산행을 진행하는 셀파라는 그 블랙야크의 동호회를 통해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매체 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게 단기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MOU 체결 이후에 2021년에 이스프에 출품해서 제품에 대한 활성화로 홍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1년 SS 시즌 상품으로는 제품 확장을 해서 의류의 전 품종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2021년 FW 역시 의류뿐만 아니라 용품이나 그 신발 이런 이쪽으로 용품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KR페트 원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KR페트 원사의 브랜드화 또는 그 블랙야크의 그 글로벌한 이미지를 통해서 세계화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한 양사의 이미지와 매출의 재고를 꾀한다는 것이 향후의 진행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랙야크하고 5월 22일에 MOU를 한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 한국의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원세를 브랜드화하고 있고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TK 케미칼에 저희들 리사이클 원사를 해왔던 부분들은 에코론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좌측에 보이는 택을 가지고 의류 브랜드에 판매를 하고 일부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파클하고 협업하면서 KR페트라는 것들이 브랜드화하고 블랙야크하고 해서 더 심층 강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편에 있는 KR페트라는 브랜드화해서 택을 만들고, 여기 블랙야크하고 SMTK 케미칼이라는 두 개의 양사가 들어가 있는 택을 제작을 하고 KR페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브랜드화를 진행하고 브랜드 신청을 상품화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개발돼서 진행하고 있는 한 가지 아이템, 추가적인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기능성 원사에서 이런 기능성 원사의 KR페트화를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항균사로 국내에서 특히 마스크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저희 회사의 ATB UV 플러스라고 하는 항균 기능 원사에다가 저희 KR페트를 접목해서 그 블랙야크의 안감지 그리고 주머니 용도로 해서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현재 접목해서 모든 의류의 접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야크는 안심 주머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KR페트 항균 기능사를 부과해서 별도의 태그로서 그 주머니 쪽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측 하단에 보시는 ATB UV 플러스에 대한 리사이클 아이템을 향후에도 주머니 쪽뿐만 아니라 일반 의뢰까지 확대해서 접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의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 간의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캠페인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강원도 또는 각 지자체에서 보여드리면서 저희들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TK케미칼의 BYM 블랙야크의 첫 셔츠 제품의 출시를 했습니다. 이는 클린 산행 5월 달에 바로 클린 산행을 통한 클린 마운틴 365 캠페인을 진행했고,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을 통해서 이런 페트병을 산에 있는 페트병이나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티셔츠를 입고 그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첫 셔츠 제품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또한 6월 달에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 재활용 사례 발표할 때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 발표하는 그 장면에서도 저희들 KR 페트로 만들어진 셔츠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 활동 외에 블랙야크들은 이러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KR 페트라는 것들이 기사로 이러한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이 홍보 기사로 나고 난 다음부터 현재로서는 2020년 정선 포럼에서 KR 페트를 소개를 했고, 블랙야크 또한 강원도의 페트병 재활용과 수요 확대를 위해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블랙야크와 강원도는 KR 페트 재생섬유 사용을 적극 확대할 방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그 수거 방식 개선 및 선별 시설 확충들을 논의하고 플라스틱 순환 경제 체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서 그 강원도와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건 에코론이라고 앞서 KR 페트를 소개했는데 갑자기 에코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전에 저희들은 TK케미칼은 에코론이라는 브랜드로, 지금도 에코론이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론이 리사이클하는 과정을 페트병을 수거하고 선별하고 수세 조각으로 자르는 과정들을 이러한 이미지로 해서 상품화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KR 페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내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재생한 친환경 섬유라는 이미지로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이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뚜껑하고 뚜껑 고리가 사실은 떼기가 어렵다 하는 게 소비자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그러니까 재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페트병 파쇄나 세척 등에 있어서는 비중 차이로 인해서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민하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견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알려주기 전에 라벨을 쉽게 뗄 수 있다든지 또는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하단의 그림에 보면 이러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투명한 이런 비닐봉지를 제공해서 서울시는 이걸 분리해서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단계에 대해서도, 배출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동현 팀장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사실 그 네 분의 그 발표자분들 중에서 그 TK케미칼의 노동현 팀장님한테 사실 질문이 해당되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팀장님께서 강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해주셔서 해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추가적인 질문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브랜드 및 의류에 리사이클 원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단순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원료의 가격들이 일반 순수한 원료에 비해서 리사이클된 지금 고품질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비싼 가격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자분들이나 사가시는 분들이 생각에는 리사이클 제품인데 왜
순수한 제품보다 여기가 더 비싸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 가격이 비싼 부분들이라서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브랜드의 정책 그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제품 단가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가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뭐 자라나 H&M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들이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블랙야크가 선두에서 나서서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의 그러니까 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 브랜드들이나 항상 샘플링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관심은 많으시지만 전체 단계로 기획해서 하는 부분들은 현재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쉽게 브랜드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쭤본 질문과 또 답변과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이 사실 이 상용화돼서 리사이클 섬유 소재나 패션 제품의 단가가 낮아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PET 그 리사이클되고 있는 플레이크 가격들도 현재 유가의 일부분은 연동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 저희들 일반적인 PET 제품이 유가에 대한 연동률이 큰 반면에 일반 PET 플레이크들은 사실 그 연동률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하는 과정에서의 순도 문제, 그걸 재생하는 데서의 고비용 문제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들이 되게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분리 배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재생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줄을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들이 충분히 안정화되고 제품들의 품질도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브랜드가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연관된 질문인데요. 몇 개의 질문이 이제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리사이클 소재를 적용한 이런 패션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뭐 폐자원으로 한 건데 뭐 일반 제품보다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그런 그 반응들이 많은 편입니까? 저희들이 KR 페트라는 것을 브랜드화하고 블랙야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 젊은 브랜드들에서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보면 그 해운대에서 활동하시는 일부 기업, 신생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폐자원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원사 만들고 그런 의류 제품을 만들 수 있냐라는 문의들이 많고, 그리고 현재 기성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블랙야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야크와의 협업 사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영 브랜드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 스타트업들이 이제 소위 그 리사이클 친환경 소재 구매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멈 뭐 볼륨이라던가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던가 이런 문제를 좀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 또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사적인 부분이 있고 원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사는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초기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스펙들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측면에서 모든 품종들을 다 생산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타트는 적합한 품종 그리고 최소한의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원단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블랙야크의 협력업체라고 하고 블랙야크에 납품을 하고 계시는 원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 협업하고 있는데 현재 군소 브랜드 또는 소규모로 그 원단을 구매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서 그 소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원사적인 부분들은 소량 구매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맞춤식으로 원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요. 그 국내 리사이클 뭐 PET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플레이크 품질에 대한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고 향후 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앞서 강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 플레이크 품질은 현재로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었고, 실제로 스파크에서 모아주시는 것들도 현재의 공정 단계로 보면 투명한 아주 퓨어한 병을 모았다고 해서 원사용으로 직접적으로 완벽히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서 플레이크를 제조하는 분리 선별하는 공정,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쪼개서 만드는 공정, 그리고 치핑하는 공정들이 모두 이러한 퓨어한 병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정 라인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업체의 수고스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선행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현재의 국내에서 하는 그 플레이크 품질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국내 플레이크 만드는 업체가 2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개 중에 시트상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섬유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현재 스파클로 대별되는 저희하고 진행하는 한 개 업체가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규모나 비즈니스적인 활성화가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들인데,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 지금보다 별도의 라인에 설치하고 별도의 공정 투자를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국내에 들어오는 22,000톤을 한 번에 대체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그 리사이클로 된 패션 제품이나 이런 소재 수명이 버진 제품이나 소재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똑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똑같고, 다만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가 점도가 일반적으로 섬유에서 만드는 점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리사이클 했을 때 재사용할 때의 염색성이나 또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이 수명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제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질문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셔서 이제 참 초입자분이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리사이클 원사, 그러니까 이게 실제 리사이클 원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뭐 시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냐,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사이클과 리사이클 되지 않은 제품들을 구별하기에는 힘듭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판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GRS 인증 마크를 다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추적 장치들을 통해서 리사이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브랜드에서는 리사이클에 대해서, 리사이클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 단계에서 특별한 뭔가를 구별되는 뭘 넣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저희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 협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블랙야크는 저희가 스파클에서 공급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진행 과정의 플레이크 단계, 그리고 치핑하는 단계, 원사 제조 단계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제품에 있어서의 GRS 인증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을 믿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인증 마크를 비용이 들더라도 인증 마크를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브랜드에서 적합한 형태를 서로 코어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추가 비용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리사이클 소재를 가지고 이분 침구 쪽에 계신 분 같은데요. 아니면 홈 텍스타일. 침구나 가구 쪽으로 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최근에 모 가구 업체가 TV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페트병이 굴러다니다가 결국에는 커튼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광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섬유 제품으로서는 모든 가구용으로는 접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도 그 가구용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극세사를 만드는 제품들도 리사이클로도 극세사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제품으로 갔을 때 얼마나 부가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강의 발표 자료와 그리고 또 이런 Q&A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